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0날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의 소신을 믿어라. 폴 프레슬러. 감사 스마일도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하는 저의 소신을 믿습니다. 감스님들도 감스님들의 소신을 믿고 오늘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정 응원드립니다. 네, 노도강, 금관구, 하수구, 탄광촌. 진짜 이런 거 누가 만드는지 저도 놀랍습니다. 서울 하급지랑 경기도 2티어 입지들 비교하면서 하수구, 탄광촌이라는 네이밍을 해버리네요. 하수구가 하남, 수지, 구성남을 갖다가 뜻하는 이야기고요. 탄광촌은 동탄, 광명, 평촌을 이야기하는 곳. 여기에 고양시도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갖습니다. 여기 현실은 경기도 6곳 모두 웬만한 직장인은 접근 불가한 전부 신축 전용 8사 기준 10억이 훌쩍 넘는 좋은 입지고요. 어감은 안 좋은데 현실은 저기조차 매수 불가한 사람들이 현생에서 대부분인지라 이것도 뭔가 평균 올려치기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감스님들 중에서 왜 우리 집만 안 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이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갖다 제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불장 현재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지 관련해서 감스님들과 한번 소통하는 방송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원흥역 클레이시아 더 퍼스트 534호에서 한번 라이브 방송 한번 할 테니까,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외부에 나갈 일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감사스마일과 함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치인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의 무덤을 찾아간다. 이게 세르비아 속담입니다. 감사스마일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현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보면서,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은 또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감스님들은 정치인, 부자, 가난한 사람 중에 어느 곳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중간에 있으신가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원 무순위 청약이 있네요. 보니까 역사로 기록될 12,032세대의 모든 가치를 누릴 수 있는 39A타입과 59A타입, 84E타입 총 4세대가 7월 중에 7월 4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의 지금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감스님들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 올림픽 파크 포레원 무순위 청약에 꼭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힐스테이트 메데알레도 예상대로 완판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9세대가 지금 무순위 줍줍으로 나왔는데 내년 10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51타입부터 74D타입까지 해서 지금 공급 세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무순위 청약 일정이 다음 주, 그러니까 어제 청약을 갖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청약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21일과 22일 날 견본주택을 못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감사스마일 유튜브에 힐스테이트 메달레 59 타입과 74, 59A와 74A 타입을 자세하게 제가 영상에 담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일단 무순위 청약 신청 제한을 또 이렇게 제한자가 또 있네요. 예비 입주자로 동호수 추첨에 참여한 자라든지 부적격 당첨자 및 공급 질서 교란자로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청약 신청을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순위 청약을 갖다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무순위 청약에서 안 끝날 수도 있고 촉주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무조건 무순위에서 끝날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나온 이제 무순위 이제 물량은 이제 당첨자분들이 뭐 동호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신 물건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검호우님께서 부동산 이슈 사진 9장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진 9장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토호제 지정단지 시세 변화, 지금 토호제 지정 청담이라든지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이 이때 당시에 2020년도 6월 23일 날 토호제를 지정했을 때보다 지금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1.5배는 다시 상승했다. KB 부동산 시세로 봤을 때 뭐 대치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가 가장 많이 시세가 올랐네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보유세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또 양도세도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10년만 보유하게 되면 10년 보유 또는 보유하고 이제 거주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 28억이 생겨도 양도세는 한 1억 4천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또 하고 또 실거주 및 보유 및 그 다음에 거주를 갖다가 한다. 오히려 이제 이 똘똘한 채 쏠림 현상을 갖다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마 준비를 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엄중한 서울 부동산,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보도자료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는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은 어찌됐든 간에 돈이 아래서부터 위로 가고 또 수익이 나는 곳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도 물론 가겠지만, 저는 서울 부동산 또 수도권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위주로 해서 많이 쏠릴 것이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한강 벨트 쪽으로 마포라든지 용산, 성동, 강동, 그 다음에 강남 3구, 동작, 영등포, 양천구까지 지금 뜨겁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저는 6월 말까지는 뭐 다음 주까지 어떤 대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8월 전에 7월 달에 아마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님들, 제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기 전에 지금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될지, 아니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서둘러야 될지,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어제도 이야기 드렸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호선 역세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2호선 역세권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선호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또 주변의 국민평형 시세를 보시면 거의 뭐 최저가 15억이더라고요. 물론 대림 같은 경우는 8억대, 뭐 13억, 11억대도 있지만, 일단 보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15억 전후로 해가지고 2호선 역세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 삼성역 무정차로 되는 내년에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난다고 하면 GTX A 역세권의 그런 시대로 우리가 또 접어들 수 있다. 2년 후에 삼성역이 정차되는 그 시점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만 되더라도 이렇게 표가 나와서 아마 GTX A 역세권 시세표가 아마 다시 한번 아파트 랩에서 만들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GTX A 역세권을 지금 2호선 역세권도 물론 보셔가지고 내가 능력이 되시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오를 만큼 또 올랐고 또 감스님들 중에서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는 금액보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GTX-A 2단계 북부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관심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28일 첫 차부터 공교롭게 다음주 토요일부터 1,400원에서 1,550원, 150원이 인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GTX-A 요금이 비싸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제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도 기본요금도 이렇게 인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일단 서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 물론 시간 대비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시간을 갖다가 이제 내가 사는 그런 뭐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을 또 아낄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집들이 나온다고 하면 아니면 그런 교통수단이 나온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을 것이고 이 시간 대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아마 사람들이 찾게 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까지 달린다 28일 개통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이 신설되는데 검단 신도시가 이제 인천 1호선 연장되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지난번에도 제가 검단 신도시 10억 충분히 이제 뭐 물론 인천 1호선 연장됐다고 해서 당장 10억이 돌파되진 않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충분히 10억도 돌파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운정신도시와 물론 검단신도시 그리고 삼성과 검단 그리고 청라 뭐 송도 다 다른 그런 입지와 다른 그런 뭐 신도시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과의 접근성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로 이제 갈 수 있는 인천 1호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분명히 그 파장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검단 신도시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편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또 인프라라든지 또 검단 신도시에 이제 검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조타운이 또 들어올 예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6억에서 뭐 8억 사이에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들 비싼 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검단 신도시를 갖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천 1호선 검단 신검단 중앙역이라든지 검단 호수공원역 아라역 개통되기 전에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호갱론을 아침에 봤더니 진짜 이렇게 신도시고 신축인데 아직 8억이 아직 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년 후 4년 후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특히 계양역에서 이제 환승을 갖다가 공항철도로 한번 하게 되면 서울 접근성이 너무너무 편리해지고 더 나가서 이제 마곡의 배후가 충분히 검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DL, EAC 본사 이전이 올 하반기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마곡 주변으로 물론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뭐 김포라든지 그다음에 청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단 신도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녀를 키우고 내가 무조건 인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종잣돈이라든지 자산을 만들어서 서울로 또 갈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에서 또 내 집 마련의 그런 꿈을 갖다가 꼭 실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검호우님께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검단 신도시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 시황이 오락가락한다. 뭐 비도 오고 또 무더위의 뜨거운 상승 시작 열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6월 28일 역사적인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뭐 아라역 등 3개소 개통을 앞두고 기대감과 뉴스 블로그 카페에서 검단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여튼 관심이 진짜 많아지고 있고 또 거래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가격 상승까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변 확산이라든지 재차 가격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관심만큼은 지난주부터 전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역세권 싼 거 없나 지각비 없이 찾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올 초 가격, 작년 가격을 갖다 확인하면서
이거 내가 지금 사게 되면 꼭지 사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실제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개통하고 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검단 신도시를 찾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비역세권 같은 경우는 금매가 있는데 거래는 미진하다. 요즘에 너무 신기한 거는 1등 아파트, 2등 아파트, 3등 아파트가 있으면, 예전에는 1등 아파트에 못 들어가게 되면 2등과 3등을 찾았는데 요즘에 20, 30 세대들은 무조건 1등만 찾습니다. 무조건 역세권만. 비역세권은 어차피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역세권의 금매보다는 차라리 역세권에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6억도 안 사는 얼죽신의 양극화, 강남은 60억 시대인데 검단은 아직 6억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지만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검단 내에서도 중소형은 인기가 있고 역세권이 인기가 있고 학세권 인기가 뚜렷합니다. 초창기 가격에서는 단지별 시세가 2년 뒤에도 순서가 또 비슷하고 거의 역중심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상권도 항아리 상권이다 보니까 입지 하나씩 보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약부터 박터지고 프리미엄 그리고 비과세에도 매물적인 고가 거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청약부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앞으로 이제 검단 신도시에도 이제 청약이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안전마진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내가 청약에 당첨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청약의 안정권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인천 1호선 개통이 되기 전에 계약만이라도 해 놓으시고 6월 28일 전까지만이라도 계약해 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올 가을에 일단 잔금을 치르시거나 내년에 잔금을 치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세를 좀 말씀드리면 제품 2차가 입주 마감 앞두고 110 타입의 급매가 눈에 띄는데 총 매가가 6억 4천에서 6억 5천 밖에 되지 않고 84 75 타입은 1억을 넘게 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고, 또 입주장에서도 지금 타입별로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주를 끝으로 제품 2는 잔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 호우금프는 8억의 벽에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8억의 벽을 못 넘고 있는데 이제 8억의 벽에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금강 2차는 피가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손님을 기다리고 오피스텔 수요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금강 2차는 준역세라서 호가를 낮추지 않고 입주전 개통이라는 강력한 호재와 주변이 다 정리돼가는 기막힌 타이밍이다 보니까 고생은 일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오를 것 같지만 시세가 한번 급매 소진 후에 상승하면 매수세가 또 붙는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복구 4번 타자 아라역이 오기 때문에 그 뒤로도 6월 금강 2차, 제우스 우미린 클래스 1 9월, 금강 3월, 금강 3차가 또 11월에 다가오면서 마무리를 25년에 할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우선 조용했던 분양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김포의 수요와 투자자를 끌어들일 풍무 해링턴과 풍무 역세권 개발 KCC가 지금 또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S클래스의 모집 공고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축과 분양권 매수 대기자들이 여기 넣고 낙첨 후에 고민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중국 S클래스 본청약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하게 되고, 중국 S클래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아마 올 가을쯤에, 올 하반기에 검단 신도시에 많이 이제 매수를 할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중흥이 결코 싸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과연 그 가격의 수요가 얼마나 되고 낙첨자들의 다음 선택 역개통으로 외부인 수요가 얼마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올해 상반기 검단 내 갈아타기 수요는 100일보다는 102 쪽으로 많이 전월세가 많았고 제품 2차의 거래량이 크게 높았다라는 검호우님의 검단 신도시 6월의 시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남순환 대표님 작년 1월달 때 찾아가서 24년 1월달 설명절 지나고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나눴을 때부터 제가 검단 신도시를 주목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 때 검단 신도시가 많이 뜨거웠다가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인천 1호선 연장을 앞두고 많이 뜨거운데, 저는 지금보다 검단 신도시의 미래 가치는 인천 1호선 개통을 하고 또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뒤에 또 그런 호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가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아침 시간에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는 하루 되시고 이따 오후 2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